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견디기 힘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더니 시누이들이 난리를 치길래 시누이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홀시어머니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변덕과 엄살, 게으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딸 셋의 아들 하나를 낳으셨는데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세요. 시어머니는 얼마 전까지는 먼 지방에서 고집스럽게 홀로 사셨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아들에게 전화를 하시고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 너희들이 전화해봐라 하셨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을 상황이 되어서 시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되면 용건은 별것이 없었습니다. 뭐 하고 있냐? 밥은 먹었냐? 이게 전부였어요. 매일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고 하시는 통에 놀라서 남편과 제가 4시간을 넘게 차로 달려가 보면 너희 따라가서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짐을 싸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노안이시라고 치매약과 혈압약, 진통제 등을 처방받고 왔는데 어머님은 주사도 맞고 사진도 찍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준다고 죽어가신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의사 돌팔이라고 다른 병원에 가보자고 그러셨습니다. 또 오신 김에 저희 집에 며칠 계시게 되시면 방 2칸짜리 빌라인 저희 집에 안방을 내드리고 저는 재택근무라서 시어머니와 집에 함께 있다가는 혼이 나갈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은 대소변을 흘리시고 옷도 적시셔서 냄새가 나고 욕실에서도 그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나와서 거실에 펴놓은 이부자리에 앉으셔서는 종일 아프다 아프다를 반복하셨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부터 전화를 해서 언제 들어오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계속 아들 옆에 붙어 앉으셔서 아프다 아프다 하시고 잠자리에 누우셔도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저를 일어나라는 듯이 냉장고 문을 쾅쾅 열었다 닫았다 하셨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저희는 어머님께 안방을 내드리고 거실에서 잤거든요. 시끄러운 소리에 제가 잠에서 깨면 계속 말을 거시고 5시 넘어서는 남편에게 밥 먹고 자라 하셨습니다. 제가 억지로 밥상을 차리면 밥상 앞에 앉아 한술 뜨려는 남편에게 답답해서 못 있겠다. 다시 시골 보내줘라 하시고 기차표가 당장 없다고 해도 당장 데려다 달라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시누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는 답답해 죽겠다고 시골 보내달라고 응석을 부리시는 것이 무슨 공식처럼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골 보내달라고 하도 그러셔서 차를 렌트해서 제가 운전하고 왕복 10시간 넘게 걸려서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큰 시누이네 사업한다고 아버님 가지고 계시던 땅 담보로 대출받고 이자만 겨우 내고 있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땅 팔아서 시누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그때 시누들이 저희에게는 1,000만 원 주더군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매달리시니 못 견디겠더군요.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 이번에는 막내 시누이가 내려갔는데 하도 우는 소리를 하시니 대책도 없이 모시고 올라와서는 며칠 지내보더니 자기네도 바쁘고 정신없고 대소변도 처리가 힘들다고 저에게 전화로 하소연을 하고 남편은 그러게 왜 대책도 없이 모시고 왔냐고 시누이에게 난리. 시누이네 며칠 계시는 동안 병원도 가고 그러다가 어머니는 또 답답하다고 시골 내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10년간 겪어온 터라 남편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며 예전부터 알아보던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매달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누나들과 나눠서 내자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요양원비 다 부담할 테니 말없이 가만히 있으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나니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 셋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서는 불쌍한 엄마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원망을 하고 어디냐? 당장 가보겠다. 오늘은 요양원 다녀왔냐? 엄마는 뭐하고 계시더냐? 한 푼 보태주지도 않은 시누이들이 갑자기 효녀들이 되더군요. 이렇게 난리를 치며 전화를 해대는 누나들 때문에 남편은 정말 정신도 하나도 없고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양원에 모신 지 2주 되고 나서 시누이들이 다 같이 저희 집에 왔어요. 시누이들은 시골에서 사시던 엄마를 그렇게 답답하게 요양원에 모시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하며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난리였습니다. 남편도 듣다 못해 유산을 누나들이 전부 가져가고는 왜 나한테 엄마 모시는 것을 떠넘기냐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신우에게 매형이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이나 내놓으라며 그 돈으로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시누이들도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되면 당장 퇴원시키러 가자고 하더니 부모님 재산은 누나들이 전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셋이서 얘기해서 어머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말을 듣다 보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시누이들에게 나는 욕심 없는 줄 아냐고 형님들이 재산은 다 받아놓고 왜 우리에게 자식도리를 강요하냐고 했습니다. 저 억울해서 앞으로 어머님 요양원비도 못 내니 형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다 알면서도 도리한다고 했더니 누굴 호구로 아냐고 하고 지금 대화 내용 다 녹음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도 버린 본인들 어머니를 그래도 모셔보려고 요양원에 모셨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어머니 불쌍하다고 난리칠 거면 형님들이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양원 모실 때 남편이 잔말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냐고 우리 받은 것 없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제 형님들이 하면 된다고 했더니 시누이들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슬그머니 다들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들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남편이 시누이들에게 요양원 연락처와 주소를 문자로 보내고 앞으로는 어머니 알아서들 잘 모시라고 했답니다. 시누이들은 받을 것은 받고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저희에게 책임을 떠넘겼으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괜히 저와 남편을 건드려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가끔 요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큰 시누이가 요양원비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서 어머님 요양원에 적응도 다 하셨을 텐데 남편은 저보고 요양원에 가보지 말라고 합니다. 괜히 갔다가 누나들에게 또 무슨 덤탱이를 쓸지 모른다고요? 저희도 40대입니다. 남편의 직업이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고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 둘 키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빠듯하지만 어머님 요양원비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하려 했고요. 그런데 시누이들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남편도 저도 손 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 10년을 폭삭 늙는 기분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잠정적으로나마 정리가 되어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얼마 전에 큰 시누이가 전화했길래 이제 시누이들은 정신병자들로밖에 안 보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시부모님 재산 중에서 우리 몫은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안 되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도 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만 살아오신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겠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어 여기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것 없이 10년 그렇게 하셨으면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편분과 자녀들 교육에만 집중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해온 것 없이 요구만 많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이 둘 키우고 있고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1억 보태주셨습니다. 제가 모은 돈 1억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해간 돈이 2억입니다. 시댁에서는 2억 5천 지원해 주셨고요. 그 2억 5천 중에서 1억 5천은 남편이 예전에 집 살 때 시부모님과 함께 투자한 돈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시부모님은 1억을 보태주신 것이었죠.
남편은 결혼 전 빚이 2억가량 있었고 시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남편의 빚을 일부 갚고 대출 1억 더 받아서 전세 얻어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빚이 2억이 있었는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에서 결혼할 때 조금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계셨고 결혼할 때 제가 해온 돈의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런 금액적인 얘기를 당연히 남편이 시부모님께 상세하게 말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지난 5년간 시부모님 생신, 시댁 친척들 가족 행사 축의금, 한두 달에 한 번씩 있는 가족 모임, 식사 비용 등을 시댁에서 장남인 저희가 모두 부담해 왔습니다. 결혼하고 2해 동안은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제가 앞장섰던 것도 있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많이 아프셨을 때 시어머님이 유산을 미리 정리해 놓아야 한다고 하셨을 때 정말 서운했습니다. 저는 딸로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아빠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던 때라서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보같이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남편에게만 뭐라 했어요. 내가 시댁에 친정아빠 아프신 것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시어머니께 조언을 구한 적도 없는데 왜 어머니는 아픈 우리 아빠 유산을 정리하라고 하시냐?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는데 어른으로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해주신 것이 아니냐고 남편은 항변을 하더라고요. 친정아빠는 얼마 뒤에 돌아가셨고 시부모님은 아빠 장례식장에 다녀가시고는 교통비를 챙겨주지 않았다고 제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시동생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장례식장에 다녀간 분들에게 교통비를 챙겨드리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경황도 없었고요. 그때부터 속으로 시댁에 드리는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둘이고 집값은 점점 오르고 전셋값도 점점 오르고 시부모님은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데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저희에게 부담이라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부담 주시는 것 없고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일은 다 돼 가시는데 건물 청소 다니시면서 생활하시고 허름한 집으로 이사하셔서 원래 살던 집은 월세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시고 저희 보면 아이들에게 용돈 주시면서 사세요. 엄마 혼자 허름한 집에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 아파하면 너만 잘 살면 된다.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다. 마음 쓰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제가 돈 문제로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해 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저를 못된 며느리, 못된 아내로 몰아가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마음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친정엄마 일 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엄마에게 생활비를 좀 드리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번에 친정엄마가 운동 삼아 일도 하시고 돈도 버시는 것인데 그걸 뭘 그만두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일을 나가고 싶으셔서 나가시면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안 나가게 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친정엄마에게 우리가 돈을 주면 엄마가 알아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생활이 빠듯하고 전세 계약 기간 만료도 다가오는데 무슨 돈으로 친정엄마에게 돈을 드리냐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면 엄마에게 충분한 돈을 줄 수 있다고 했더니 남편은 일주일 넘게 기분 상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받아보니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남편이 장남인데 어쩌고 하시면서 주말에 남편과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시댁에 갔어요. 시부모님과 마주 앉아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저희 오빠가 있는데 친정엄마에게 무슨 돈을 드리자고 했느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둘 키우며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은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저희가 전부 돈을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결혼할 때 그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결혼 전 빚이 2억이 있었고 시부모님이 주신 돈 1억으로 남편의 빚 일부를 갚은 것과 친정에서 지원해 주신 돈의 액수, 제가 결혼 전까지 모아놓은 돈의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눈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맏며느리 도리한다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돈 들어가는 것을 남편보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친정아빠 위독하실 때 재산을 정리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았냐고 말씀드리고 우리 오빠가 있는데 친정엄마에게 생활비를 왜 드리냐고 하시면서 그때 재산 정리를 해 놓으라고 하신 것은 친정 재산이 오빠에게 전부 갈까봐 하신 말씀 아니시냐고 했어요. 친정아빠 재산이 저에게 오지 않을까봐 그런 말씀 하셨으면서 친정에 돈 지원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결과적으로 사돈의 재산에 눈독을 들인 분이시라고 했어요. 자기는 빚만 가지고 결혼을 한 것이면서 처가에서 얼마를 해왔는지는 말 안 하고 시댁에 들어가는 돈은 안 아깝고 처가에 들어갈 돈은 아까워하는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차비를 거론하신 것이나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미리 정리하라고 말한 것 때문에 나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 1억을 회수해서 친정엄마에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해온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으면서 앞뒤 다 자르고 부모님께 얘기하고선 계속 시댁의 지갑 노릇, 효자 노릇을 하고 싶으면 혼자 살면서 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며 언성을 높이시길래 저도 언성 높여서 제 주장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 말이 다 맞는데 왜 적반하장을 하냐고 다그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면서 내가 널 그렇게 안 키웠는데 왜 그렇게 양심도 없는 짓을 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제 말이 다 맞으니 남편에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얘기해서 시댁에 돈 들어가는 것을 전부 끊고 앞으로는 친정엄마에게만 돈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뒤에 시동생네로 가셨다가 다시 시댁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 가고 나서 시어머니께 당신은 시집 올 때 몸만 와놓고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바라는 것이 무슨 발칙한 짓이냐고 막 혼내셨대요. 시어머니는 시동생네로 가서 아버님이 며느리 앞에서 망신을 주셨다고 울고불고 하셨다는데 며칠 뒤에 동서도 시어머니를 못 견디고 나가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아버님은 저에게 전화로 아들을 양심불량으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른들 앞에서 꼿꼿이 할 말 다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현실 파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께서 결단력이 대단하시네요. 시아버지 믿고 쓰니님 생각대로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받은 재산 다 말아먹고 동생의 몫인 재산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던 언니 부부가 응징을 당했다는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에 살고 있는 38살 결혼 11년 차 평범 준마입니다. 10년 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사이다 마신 것처럼 해결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 올립니다. 저는 언니 하나 있는 이녀 중 차녀로 자랐는데요. 어려서부터 공정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언니와 저 둘 다 별다른 불만 없이 자랐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은 복숭아 과수원을 하시는데 큰 돈은 못 벌어도 과수원 집은 시골에서는 꽤 부자 소리 듣는 집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리 풍족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부모님이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네요. 언니와 저 둘 다 20대 후반에 같은 지역 사람과 결혼해서 시내에서 살림을 차려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주말 이틀 중 부모님 집에 하루는 다녀와요. 가서 농사일도 돕고요. 집 마당에서 아이들 흙장난도 하고 저녁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요.
저희 부부는 이런 생활이 좋고 남편도 아이들 외가가 시골에 있어 아이들이 좋은 체험하며 자라니까 정서에도 좋겠다고 정말 좋아해요. 근데 언니네는 친정에 거의 안 와요. 친정에 언니네가 오는 날은 명절 때 빼고는 1년에 10번 이내예요. 근데 형부는 자기가 친정에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정말 입을 손바닥으로 때려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던 논이 세 필지가 있었는데요. 땅의 가치로 치면 과수원이랑 논이 비슷해요. 근데 그 논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빠가 증여받지 않고 언니 이름으로 증여해 주었어요. 그리고 항상 친정아빠가 말씀하길 과수원은 제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남편도 저도 재산 욕심은 없지만 친정부모님 덕에 든든한 마음이 든다고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남편이 말해요. 근데 언니네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설정 잡혀 식당을 창업했다가 장사가 안 돼서 까먹고 그 후에도 씀씀이가 커서 까먹고 해서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러더니 근래 들어서 형부가 친정 부모님께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은 누구 줄 거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네는 할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았지 부모님한테 재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과수원은 언니네가 받고 살고 계신 집은 동생네 주라고 얘기했대요. 미친 거 아닌가요? 지들이 받은 거는 지들 멋부리고 사장소리 듣느라 다 써버리고 왜 제 거에 탐을 내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과수원은 먼 훗날 내 거가 된다 정도 가볍게 생각했는데 언니 부부의 행동을 보고 나니 저도 마음이 확 상했어요. 언니 부부의 개념 없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도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언니네가 상속받은 재산 다 써버린 자식이니 더 이상 해줄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생각을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오히려 언니네가 저희에게 1을 주고 자기네가 10을 갖겠다고 하니 부모님도 많이 화가 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네와 저희를 어느 날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데려오지 말고 부부들만 오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친정에 가서 부모님 언니네 우리 부부 이렇게 둘러앉았습니다. 아빠가 서류 뭉치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언니네 부부에게 여기 있는 것들이 아버님이 갖고 있던 재산 너희에게 증여한 서류들이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증여세에 관련된 서류들이고 니네가 받은 재산이 서영이네가 받을 과수원보다 땅 가치로 훨씬 크다. 근데 니들이 과수원을 또 니들이 갖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부가 저희는 할아버님께 받은 거지 아버님께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으니까 더 받아야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미친놈인가 했어요. 우리 형부가 이런 개논리로 세상을 사는 인간이구나 싶었죠.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럼 김서방 자네 집에서는 뭘 해주나? 우리 집에서만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건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런 건 알아서 뭐하게? 하면서 벌컥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큰애네 하는 짓을 보면 99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한테 100을 채우게 그 하나 달랜다더니 딱 그 짝이구만. 니들한테는 앞으로 한 푼도 줄 것도 줄 의무도 없다. 아니 의무 이상으로 다 했다. 이따위 도둑놈 심보로 분란 일으킬 거면 연 끊고 살자. 더 이상 너희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언니랑 형부가 울며불며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됐으니까 니네는 돌아가라고 했어요. 계속 언니와 형부가 빌고 빌었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언니네를 내쫓았어요. 언니네가 가고 나서 저희에게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잘못 키워서 김서방에게 창피하다며 부모님 가시고 나면 과수원이 제 이름으로 온전히 가도록 모든 장치를 해 놓을 테니 아무 걱정 말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는 젊어요, 아버님. 일하고 있고 쓰고 약간은 모을 수 있을 만큼 법니다. 과수원 저희 주신다는 건 받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많은 거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처형내가 가여우시면 과수원을 저희와 나눠 갖도록 하셔도 저희는 원망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속물인지 이 사람이 괜한 소리는 왜 하나 싶었는데 아빠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사람이 김서방 같아야지. 네, 기필코 니네한테 과수원을 줄 거다. 죽기 전에 필요한 장치들 다 해놓을 거고. 대신 미안하지만 이 집이랑 옆에 붙은 텃밭은 큰애네 주는 것에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님, 아니 아버지,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데 가실 날에 대해서 뭘 벌써부터 대비를 하세요? 그저 편안하게 건강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오래오래 사시면 저희는 그걸로 족합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 울고 엄마도 고맙다 고맙다 하시며 울고 아빠도 울고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렇게 울고 진정이 되어 부모님과 몇 마디 더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당신은 욕심도 없어?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또 울먹거리면서 아빠가 처형내가 짠하면서도 우리 눈치 보시느라 이런 일을 벌이신 것 같아서 오히려 본인이 미안해졌다고 했어요. 자기도 자식들 키워보니 안 된 자식이 짠한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단칼에 잘라버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살고 아이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되는 거니까 욕심 없다고 하더라고요. 난 거기까진 생각 못 했는데 그냥 언니가 욕심 부리길래 아빠가 언니한테 넘어가면 어쩌나 하고 조바심만 났었는데 남편에게 부끄럽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욕심이 자연스럽게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수원에 관심 끊고 아이들 교육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야지 했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순박한 시골 농부로만 생각했던 아빠가 이렇게 강단 있는 분이란 걸 이제 알았고요. 어렸을 때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남겨뒀다가 저 먹으라고 주던 언니도 출가해서 제 식구 생기니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저 시골 땅이니 이 정도지 더 큰 재산이나 권력이면 형제간에 정말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겠구나 싶고요. 두서없이 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장마철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후기입니다. 지난 여름에 보낸 글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희 남편 칭찬해 주시는 글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기 부탁한다고 하셨지만 이후에 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아빠가 저희에게 과수원을 증여해 가라 하셔서 증여받았습니다. 아빠는 언니와 형부에게 큰 실망을 하신 듯 했어요. 남편은 벌써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냐고 아빠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빠의 뜻이 완강해서 마지못해 제 이름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언니네 부부가 아빠에게 혼이 나서 내쫓기듯 돌아가고 나서 한 달 뒤쯤부터 언니네는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주말 이틀을 보내더라고요. 언니와 형부가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저희는 예전과 다름없이 주말 이틀 중에 하루는 부모님 댁에 갔다 왔어요. 한 번은 형부가 남편에게 부모님 댁에서 자니 그렇게 잠이 잘 오고 편안할 수가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을에 느닷없이 아빠가 과수원 땅을 제 이름으로 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증여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언젠가부터 언니네가 주말에 부모님 댁에 안 오더라고요. 얼마 뒤에 아빠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놀라웠습니다. 형부가 아빠에게 노후를 준비하시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면서 과수원 땅을 팔아서 그 돈 중에 5억 정도를 보험회사에 투자로 맡기면 한 달에 200 이상씩 받는다고 했대요. 그 돈으로 생활비 하시면서 편하게 사시라고 했다는데 듣다 못해 아빠가 그 돈이 있으면 땅을 더 사지 보험회사에 돈을 넣겠냐고 했대요.
이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시면서 그럼 그 보험은 지들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가 난 듯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엄마와 아빠가 저희에게 얼른 과수원 땅을 증여해 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겨울쯤에 형부가 또 보험회사 얘기를 꺼내길래 아빠가 과수원 땅 이미 제 이름으로 바꿨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빠 말씀을 듣고 언니와 형부는 말 한마디 안 하더래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부모님 댁에 언니네가 안 오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화가 나는데 아빠는 이 얘기를 저와 언니가 의상할까봐 말 안 하려고 하셨는데 저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부모님 댁에서 언니네를 만났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밥해 먹고 부모님과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는데 남편이 형부에게 과수원에 대한 세금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얼만큼 나올지 물어봤다네요. 형부는 예전에 논 팔아먹기 전에 몇 년이라도 세금을 내보지 않았냐면서요. 형부가 엄청 기분 나빠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걸 검색해보면 되지 왜 형부에게 물어봤냐고 했더니 형부 기분 나쁘라고 그랬다네요.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욕심을 못 버리고 끝까지 부모님 재산 욕심나서 언니네가 뻔질나게 부모님 댁에 드나들다가 내 이름으로 증여했다는 것을 알고는 부모님 댁에 안 가는 것이 너무 괘씸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세금을 물어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잘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형부와 언니에게 말하려고요. 형부는 정말 무일푼으로 우리 집 사위로 들어와서 돈 펑펑 써보기도 하고 지금 그 정도로 살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언니네 부부는 욕심이 멈출 줄을 모르네요. 불안해서라도 쓰니님께서 부모님 댁에 계속 자주 찾아뵈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입 짧다고 구박하듯 말하던 시누이를 응징해 주었다는 어느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돌쟁이 아들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6개월 전부터 시댁에 살고 있습니다. 6개월 더 있다가 분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연애 때 남편이 저에게 밥을 어떻게 그렇게 적게 먹냐고 신기해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집은 엄마, 언니, 저 이렇게 함께 살았고 아빠는 일 때문에 지방에 계셨어요. 저희 세 모녀 모두 입이 짧은데 자주 먹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제가 남편이랑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출출하다고 하면 남편은 아직 배부르다고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끼니 때만 먹는 스타일인데 밥을 2공기씩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도 빵을 먹는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잘 먹네 하고 생각했었죠. 근데 저렇게 잘 먹으면서 왜 키는 나랑 비슷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마르고 키가 크고 남편은 키가 좀 작은 편이고 다부져 보이는 체격입니다.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어머님이 국수를 하실 때 그 양을 보고 좀 놀랬어요. 커다란 국그릇에 면을 꽉 채워서 드시더라고요. 냉면 그릇만큼은 아니어도 꽤 큰 국그릇이에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 국수 한 그릇이면 친정에서 저희 세 모녀가 다 함께 먹을 양만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도 워낙 많이씩 드시던 분들이라 그렇구나 생각하고 저는 그 양의 반의 반 정도만 덜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두 분이서 그거 먹고 되겠냐? 그것도 다 못 먹어서 어쩌냐?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국수를 많이 못 먹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서 제가 먹는 양을 보고 웃으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저는 어머님, 아버님 드시는 양을 보고 놀랄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시부모님한테 소식이 좋다고 적게 드시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시부모님은 나 적게 먹는다고 매번 저러실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먹을 것을 안 주시는 것보다는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또 집에 있는 과일을 말씀하시면서 감 왜 안 먹냐?
바나나 먹어라, 사과 좀 갖다 먹지 등등 계속 저에게 뭔가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좀 짜증나기도 했어요. 제가 하도 입이 짧으니 어머님도 마음이 안 좋으신지 쟤들은 통 안 먹네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아버님께 종종 얘기하시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정으로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것으로 좋게 생각하다가도 가끔은 남편한테는 안 그러시고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명절에 먹고 남은 떡이 있길래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떡 맛있네요 했더니 그거 맛있는 떡이라고 쪄서 먹으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먹을게요 했더니 저녁에 어머님이 떡 먹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안 먹었다고 했더니 떡을 쪄서 저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한 개 드시고 안 드신다 하시고 어머님은 아예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보고 갑자기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남편에게 나와서 떡 먹어 했더니 남편은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따 남편이랑 먹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꼭 남은 음식 먹어 치우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시누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부모님이 매번 저에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왜 그리 입이 짧냐 하시니 언젠가부터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비슷하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시누이네가 놀러와서 함께 밥을 먹다가 제가 반 공기 정도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시누이가 한마디씩 잔소리를 하곤 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도 식사량이 많지만 시누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도 엄청 먹고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끼니 때 외에는 잘 안 먹지만 시누이는 식사 때 그렇게 먹고도 또 중간중간 뭘 그렇게 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식사량은 적어도 자주 뭘 먹고 그러는데 시누이는 식사량도 많지만 또 자주 뭘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과 남편은 보기 나쁠 정도로 살이 찐 것은 아니지만 시누이는 통통을 넘어서 뚱뚱에 가까워요. 시부모님이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것도 어떨 때는 부담스러운데 시누이까지 저에게 먹어라 먹어라 하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정말. 그런데 얼마 전에 시누이네가 왔을 때 또 저에게 시누이가 먹어라 먹어라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쥐똥만큼 먹으니 그렇게 마른 것이 아니냐. 언니 닮아서 땡땡이도 잘 안 먹지 않냐. 어렸을 때 많이 안 먹여서 나중에 땡땡이 키 작으면 어떡하냐. 정말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남편 다음으로 크거든요. 남편이랑 키를 재보지 않아서 그렇지 가끔 남편이랑 마주서면 남편의 눈높이가 저보다 조금 아래인 것 같기도 해서 남편이 키를 조금 속여서 말한 것이라면 제가 시댁에서 가장 키가 클지도 모릅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10cm 이상 작고 고모부도 저랑 키가 비슷하고요. 시누이가 그날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신나서 저에게 많이 먹어라 잔소리를 하는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적게 먹는 것을 가지고 애는 왜 건드리나요? 그래서 제가 시누이에게 소식하면 속도 편하고 일상생활도 가볍고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다고 했더니 저처럼 적게 먹으면 힘을 못 쓴다는 노인네 같은 소리를 하는데 진짜 시누이에게 장수하는 사람들 소식한다고 매번 TV에 나온다. 먹을 것이 남아도는 요즘 세상에 못 먹어서 키 안 크는 아이 없다 했더니 자기 아이는 아기였을 때부터 많이 먹이려고 노력했다며 그래야 아이가 키가 크다고 아주 긴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누이의 말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시누이의 말을 끊고 근데 아가씨, 왜 소식하는 내가 시댁에서 키가 제일 커요? 대식이랑 키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시누이가 어버버 하더라고요. 아이 키는 부모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키 한참 클 때는 오빠만큼 먹었어요. 적게 먹던 아이도 클 때 되면 먹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길래 나는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부대끼고 식곤증 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장수한다잖아요. 아가씨도 먹는 양을 좀 줄여봐요. 살 빠지면 일상생활이 확 편해져요. 했더니 시누이는 거의 울 듯한 표정. 시누이가 할 말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기껏 찾아냈다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저에게 먹어라 먹어라 하는 것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왜 자기에게만 그러냐는 것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시누이에게 어머님 아버님은 맛있는 거 며느리랑 같이 먹고 싶으셔서 저에게 권유하신 거죠. 안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했더니 그렇지 그렇지 이러시길래 시누이에게 아가씨는 나한테 별 이유도 없이 먹어라 먹어라 하는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비교하려고 그래요? 이때 시누이 표정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야 하는 건데 시누이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지금도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싫은 것이겠죠. 아무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너무 편해요. 분가할 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편하게 있다가 분가하게 되어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글 읽으시고 한번 웃으시라고 글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신나서 정말 글을 재밌게 써주셨네요. 정 많은 시부모님과 즐거운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카페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이의 부모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시끄럽고 민폐 끼치는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마충과 빠충을 만났던 일이 있었어요. 글로만 보던 것을 실제로 겪으니 노키즈존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날이 따뜻해서 집에만 있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남친이 저희 집으로 온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남친이 집으로 와서 집에 있기 답답하다며 웬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봄에 걸맞는 밝은색 옷을 입고 남친 차에 탔습니다. 서울에서 데이트를 해봤자 어딘가 실내에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괜히 불안해서 차라리 야외로 나가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목적지 없이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춘천에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예쁜 카페였는데 들어가자마자 뛰어다니고 있는 아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있는 가족이 답답해서 놀러 다니는구나 하고 별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의 자리는 반 정도 차 있었고요. 카페에서 핸드폰으로 1시간 뒤, 2시간 뒤 교통 상황을 보면서 남친과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좀 무딘 편이라 그때까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너무 시끄러우니 보호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남친은 아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언니 집에 남친이 놀러 가면 지치지도 않고 조카와 놀아주곤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언니 집에 놀러 가기 조심스러워서 자주 못 가는데 언니가 남친이 자주 못 온다고 아쉬워할 정도입니다. 시끄럽게 카페 안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보호자가 누구인가 살펴보니 그 아이의 엄마, 아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러다 부모가 조용히 시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가고 저희와 그 아이네 가족 그리고 다른 한 테이블이 남았을 때까지도 그 아이는 카페를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큰 소리를 계속 내더군요. 그 아이네 가족 중 아무도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오히려 아이가 신발을 신은 채로 의자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 다칠까봐 아이를 잡아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빠는 아이가 그렇게 정신없이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희 테이블로 와서 남친의 핸드폰을 잡더니 뺏으려고 했습니다. 남친은 좋은 말로 아이에게 이거 아저씨 거야 하면서 핸드폰을 그 아이의 손에서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남친의 얼굴을 때리는데 남친이 슬쩍 피해서 아이가 남친의 어깨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누가 보면 남친이 아이를 때린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빠가 달려오더니 아이를 달래면서 아이에게 왜 우냐고 하더군요.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고 저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싸움 날까봐 무서워서 제가 아이 아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그 아이 아빠는 아이가 가져가려 하면 그냥 두지 뭘 그걸 강제로 아이 손에서 빼앗아요? 우리가 알아서 다시 갖다 줄 걸. 이러는 거예요. 뭘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남친은 저기요. 애가 그렇게 시끄러운데 주의도 주지 않고 남의 휴대폰을 그냥 가져가려는데 그걸 그냥 둬야 한다고요? 라고 했더니 뭐가 시끄러운데요? 이러면서 12조로 나오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이 엄마가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라고 말하는데 저도 화가 나서 여기 공공장소인 거 모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는 뭐라 궁시렁거리면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 아빠가 테이블로 돌아가고 아이 엄마와 얘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애를 안 키워봐서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무개념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잠시 뒤에 아이가 또 카페 안을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카페 주인으로 보이던 여자분께 남친이 아이가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알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남친이 화장실 간 사이에 아이 아빠와 엄마가 저에게 오더니 저기요, 애가 좀 시끄럽게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가 맨날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애를 울리기까지 해서야 되겠어요? 아이 엄마가 참 고상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상한 말투는 뭐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목소리 톤이 높아지더라고요. 저에게 그 부부가 훈계를 하듯이 말을 하는 것을 끊고 저기요, 애는 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당연히 주의를 주셔야죠. 그쪽 아저씨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가 시끄럽냐니요?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 인상 찌푸리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더 얘기하려는데 아이 아빠는 반말을 시작했습니다. 야, 애가 시끄럽게 하면 뭘 얼마나 시끄럽다고? 하길래 야, 너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라고 했더니 아이 엄마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린 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어른도 있는데 싸가지 없이 너 말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손님도 별로 없어서 그냥 둔 건데 넌 나중에 애 안 낳을 것 같아? 너는 애 낳으면 카페 안 갈 것 같냐고? 라고 악을 썼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으면 시끄럽게 해도 되는 건가요? 육아 스트레스를 왜 저에게 푸는 것인지, 그리고 애 안 낳을 것 같냐는 무슨 논리인지 정말. 제가 무슨 말할 겨를도 안 주고 아이 아빠는 옆에서 진짜 한 대 치고 싶네, 열받게 하네 어쩌네 하고 있고 엄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얘기였습니다. 남친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테이블 쪽으로 오니 그 아이 부모는 계속 궁시렁거리며 출구 쪽으로 가더군요. 남친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고 제가 출구 쪽으로 가는 그 아이 부모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러니 노키지존이 생기는 거예요. 했는데 아이 엄마가 야, 너 인연이 보자 보자 하니까 뭐 이런 다 있어. 네가 더 무식해 있나. 이러면서 계속 욕을 했습니다. 남친이 일어서서 쫓아가려는데 제가 무슨 일 날까봐 남친을 잡아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아이 부모는 갈 때까지 아주 욕으로 랩을 하더군요. 보다 못해 주인으로 생각되는 여성분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 아이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카페 주인에게도 누가 먼저 시끄러웠냐며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쌍년이라는 소리를 1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으라고 하니 남친은 억지로 참고 있었어요. 그 가족이 문 앞까지 갔을 때 남친이 애 잘 키워라 했더니 아이 아빠가 뭐? 이것들이 진짜? 하더니 욕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그 가족이 지나가는 것이 유리로 보였어요.
그 부부가 저희를 욕하고 있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남친이랑 저는 끝까지 웃으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남친이 가족에게 웃으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잠시 뒤에 아이 아빠가 카페로 다시 들어오더군요. 저희 테이블로 와서 그렇게 시끄러웠냐? 이러길래 제가 어? 이렇게 대답했더니 이 년을 진짜 뭐 어쩌고 일하더군요. 그때 남친이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 아빠 가슴을 확 밀치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랬더니 갑자기 존댓말을 하더군요. 남친이 얼굴이 좀 작아서 그렇지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꽤 크거든요. 일어나 보니 자기보다 거의 머리 하나가 큰 남친에게 기가 죽었는지 아이 아빠는 아이가 그러는 건데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공손한 말투로 그래서 좋게 말하면 조용히 시키면 되지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남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 걸 어쩝니까? 조용히 시키도록 할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기보다 세 보이는 남자가 이성을 잃은 듯 보이니 그렇게 꼬랑지 내리는 아이 아빠의 모습이 재밌기도 했고요. 아이 아빠의 말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분이 그래야지 뒤지기 싫으면 이러더군요. 아이 엄마는 들어와서 문 앞에 서서 보고 있다가 빨리 가자며 아이 아빠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나가는 그 부부 뒤에다 대고 이번에는 제가 애 잘 키워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부는 말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부가 지나가는 것이 유리로 보이길래 남친과 함께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이런 일부 벌레 같은 인간들 때문에 힘들게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눈치 보고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카 데리고 식당에 가면 언니 부부가 조카에게 좀 안쓰러울 정도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는데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부부 같은 부모들이 늘어날수록 선량한 부모님들이 괜히 오해받고 힘들어질 것 같네요. 저도 나중에 엄마가 될 텐데 말이죠.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훈훈한 세상인데 말입니다. 제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심한 부부네요. 화끈하게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면 남친도 착하신 분 같은데 예쁜 인연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